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새로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다 여의도 펀치에는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나와 계시고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자로는 추, 그리고 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미하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 절정을 이뤘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른바 갈등 구도가 그 대립각이 다시금 보다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이른바 좀 자제하고 또 그런 우려를 또 표명하기도 했는데 두 분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요. 윤석열 총장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삼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법사위원들, 전주혜 의원께서 법사위 네. 계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결국 아직도 여기에 대한 그런 공방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전주혜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게 된 이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주 그 법사위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특활비를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보내지를 않아서 그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 돈으로 그렇게 네.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 좀 윤 총장이 제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좀 의욕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날 전격적으로 그 위원장의 좀 그 제안에 따라서 이제 문서 검증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에 대한 이러한 그 특활비 자료에 대한 이제 문서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근데 사실 대검이나 법무부나 다 모든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적 한계도 있었고 또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이나 또 자료를 다 내지 못한 이제 그런 한계점이 법무부도 있었고 이제 대검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추 장관이 얘기한 이제 그 두 가지 의혹,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 중앙지검에 네. 서류 그 특활비를 안 내려보내고 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윤 총장이 어떻게 유용하느냐, 자의적으로 이제 사용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검의 그 감찰 부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이런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문제될 바가 없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답변을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의미했던 거는 그 추미애 장관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제 이런 것을 확인을 좀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나가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받은 돈을 어디다 썼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정 내용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을 뿐이고, 네.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에 내려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검증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자료가 부실했다. 아니면 대검 자료가 부실했다.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네. 이제 목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문서 검증상으로는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렇고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눈엣 가시가 아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박상혁 의원께서도 변호사시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이 수사를 검찰이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또 정치적인 편파적인 수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국회에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그 특활비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거를 너무 추미애 장관과
현 그 윤석열 청장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 자체는 조금 좀 지양돼야 될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활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분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예. 이게 목적과 그 수단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다 같이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활비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는지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 모르셨어요. 그러다가 네. 예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일부를 뭐 생활비로 사용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내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부분들이 됐었죠. 이제 대국민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도에 한 4천억이 좀 넘던 예산이 아마 내년도에는 2,300억 정도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부분이 불분명하게 사용했던 돈 자체는 좀 정상화돼 가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돼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국회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총장의 월성원전. 월성원전과 관련된 그 검찰의 수사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현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부 정책의 대선으로 공약으로 나왔던 이런 사안들까지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저는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주목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이라면 검찰총장이라고는 아주 특수한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은 메시지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도 전혀 피하지 않고 최근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마치 들으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일선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도 자체도 뭐 국민의 검찰이다 이렇게 예.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좀 행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동료 의원인 강병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보니까 검찰의 당 대표냐 뭐 이런 네. 표현까지 쓰셨는데 저는 더 자중자애하고 검찰총장의 직분에 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네.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하셨던 거 국민들이 다 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네. 사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저는 최종 목표, 네. 최종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오비일합격의 좀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네. 상당한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법사위에서 그 감사 국감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네. 이렇게 그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감사는 처음 봤다. 감사원장이 그 말씀하셔서 저희도 깜짝 놀래고 국민들도 깜짝 놀랐던 네,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말을 바꾸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료 폐기가 상당히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료, 이 감사 결과에서 나왔던 이런 그 공무원들의 뭐 사실 은폐나 아니면은 뭐 증거 인멸 이런 이제 자료를 감사원에서 그 대검에 이제 송부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수사기관이 상당한 분량의 거의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사실상 굉장히 그 꼼꼼하게 하나하나의 혐의 사실이 기재됐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혐의 사실이나 아니면은 뭐 그 자료가 상세하다고 하는데 예. 그럼 당연히 대검으로서는 이것을 덮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원 국감에서 이제 문제된 이러한 그 뭐 진실 은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검 그 검찰청에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런 어떤 면이 있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부가 됐는데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검찰에서 청구를 했지만 결국은 발부하는 것은 법원이거든요. 네.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다 기각이 모두 됐어요. 기각이 그러니까 됐죠. 그런 거 보면 이게 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정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월성 1호기 그 폐쇄 결정에 따른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예. 발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윤 총장이 혼자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만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그 윤 총장의 뭐 국감에서 발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잇따르다 보니까 좀 밖에서 봤을 예. 때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그 수사는 점에서 아니다. 조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네. 우리 전 것이죠. 의원님께서는 그걸 오비기락격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뭐 수사 자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윤석열 총장의 거취라든지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여준 것도 이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랫동안의 과정들에 좀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 좀 봤던 바로는 그 중앙지검장 당시에도 비슷한 여러 가지 고발 사건에서는 좀 각하 처리 이 원전과 관련된 예.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월성 1호기와 관련되어서는 뭐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건 아니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고리 1호기를 폐쇄했었고 네. 그다음에 여러 차례 우리 이 문제가 타당성이 있냐,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평가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수사로 무리하게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전에도 뭐 토론을 하시던데 이제 마침내 대선 후보 뭐 여론조사 1위까지 네. 뭐 현직에 계신 검찰총장이 오르신 상황에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정치적인 의도도 우리가 예.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 보고 박 제가 의원님 이 말씀은- 얘기를 예, 예. 너무 계속하면 다른 저희가 중요한 말씀을 아 근데 잠깐 못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박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할 수가 없는 게 그 말씀대로라면 현재 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뭐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저희가 말라는 저희가 취지는 아니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평하게 예. 정말 그 법의 평등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뭐 공평하게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인 정책성 것이죠. 평가를 통해서 예, 충분히 총장이 검증된 대권 부분을 후보이기 하는 것은 때문에 좀 두 분 대권 말씀 후보에 중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여론 지지도가 수사냐, 있어서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 예. 또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냐. 이 얘기는 사실상 그 법사위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그 화제가 됐고 양측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엇갈렸던 그 아주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국감에서 나눴던 얘기를 지금도 뭐 되풀이하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간단하게 네.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경질해라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그냥 정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이 두 대립각 속에서 둘 다 경질해라, 사퇴하라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 이런 서로의 어떤 갈등은 어떻게 치유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박상혁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자신의 진퇴를 좀 결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들을 볼 때 현직에서 과연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중립적으로 수사를 네. 한다든지 우리 검찰이라는 정말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네. 본인 스스로가 가치를 결정하고 정치적인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가 그 지난번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뭐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명백하게. 예,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전 의원께서는 추미애 장관 경질하라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런 대립 구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실 네. 거라는 이제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추미애 장관 그 검찰의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비론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민주당 당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는 네. 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당대표를 이제 마치고 사실 현직 정치인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일단 그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하셨고요. 네. 예. 그리고 또한 그 정치인 출신의 또 당대표까지 지낸 인사가 그 검찰
이제 그를 총괄하는 이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검찰의 정치화에 네.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 한 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저는 이제 뭐 야당 의원입니다만 사실 여야 공평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1년에 이루어지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뭐 야당 정치인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이것은 뭐 사기범의 네. 편지에 의해서 지휘권 발동을 이제 하신 이런 상황인데 여당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동안 뭐가 지금 라임 수사나 아니면 네. 오티머스 수사나 저 오늘도 뭐 라임 수사와 관련해서는 또 뭐 새로운 사실이 지금 언론에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러한 현재 여권과 관련한 수사는 모두 다 검찰을 인사에 의해서 장악한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사실 지체되고 있다. 예, 예.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미애 장관 뭐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저는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좀 위배되는 오히려 반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네. 예,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점만 하나만 짚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저는 정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검찰의 검사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대의 그런 관행을 저는 아주 구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따르자고 하는 것은 정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도 당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네. 정점으로 해서 권력을 통제하고 한다고 하는 우리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네. 근본적으로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다른 장관은 예. 다 되는데 법무부 장관만은 안 된다라는 법무부가 것은 정치적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은 당적을 선거를 가지는 통해서 것이 저는 심판받을 수 있는 당적을 부분이라고 가지는 것이 생각합니다.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도 탈당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무소속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가 것과 당적 여부는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리고 현직 의원도 다 장관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도 다른 장관은 아니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은 정치적 편향성 여부는 좀 국민들이 선거가 검찰의 심판들이 통해서 정치적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중립성에 들고요. 좀 예, 반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 당적을 않겠어요?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법무장관은 또 어떤 상황에서 법무장관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이 자리에서 당장 확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판단을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요. 다음 주제로 서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 누가 적임자일까요? 적격 시비 공수처장 누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 추천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에서 각각 후보들을 내놨습니다. 이제 여론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 명은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또 한 명의 인사는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변호인이다. 이래서 뭐 이게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추천한 또 한 명의 현재 변호사는 공수처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될지는 아직 굉장히 궁금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금요일에 후보 추천위에서 또 이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한데 일단 적임자, 적격 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처법이 발효된 지 한 100일이 지나서야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을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공수처장 후보들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신 부분이 이렇게 지체된 것이 굉장히 저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당에서 저는 추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추천한 추천위원들께서 하신 거겠죠. 꼭 이런 부분들 보면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들, 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 후보는 아예 이 공수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야당 이번 총선 후보에 후원회장을 맡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야당에서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 편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종민 후보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의 변호인단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우리 전주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작은 규모 펌에서는 네. 저도 변호를 했지만 그 그냥 이름을 형식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올리는 않습니까? 경우들이 예. 있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언론 기사를 보면 본인이 뭐 이름을 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최강욱 의원 사건과는 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요. 사실 공수처장 후보를 어떻게 골라내느냐, 적임자를 찾느냐는 이게 뭐 원활하게 이런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여야의 견해차가 공수처의 출범부터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처장을 누구 앉히느냐 이 부분도 당연히 갈등이 예고됐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보면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사 출신들입니다. 예. 전 의원께서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장은 그 수사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공수처장이 되는 것이 좀 더 맞다. 검사 출신이 더 맞다. 예, 그러니까 뭐 꼭 그 저희 국민의힘 외에도 지금 뭐 변협에서도 예, 저 추천한 인사 중에 또 검찰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판사 검사 이렇게 뭐 꼭 뭐 판사는 안 출신은 되고 아닌 뭐 것? 검사는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수사를 지금 이것은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제 수사를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이 더 적합하지 않냐 경험적으로는 네. 능력적으로는 이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편향되지 않고 그 정말 균형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고 또한 뭐 정치적인 그런 중립성이나 독립적 그러니까 그 뭐 이런 뭐 어떠한 그 뭐 정권의 뭐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면 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그래서 안 되겠죠. 예, 예. 그런 강한 독립성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이루어지는 그 금요일에 네. 이런 그 회의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논의 자체가 안 될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법안을 통해서 이것을 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국회 경색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여야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연말에 그렇다면 공수처 정국은 과연 이대로 금요일 날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뭐 인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논의하고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계획대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짤막하게 1분씩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연말 전국, 공수처 전국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가정하고 뭔가를 서로 책임을 지금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시간은 좀 늦었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후보들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6분의 이상, 7분 중에 6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만큼 그런 편향성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이번에 꼭 후보가 대통령께 2명이 추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의원께도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연말 공수처 전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제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1명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또 청문회도 좀 거쳐야 되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발 자체가 추천 그 위원 선정 자체가 일단 늦어졌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 이것을 설익은 밥처럼 시간에 쫓겨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국민의힘도 야당 발목, 여당 발목 잡기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그 측면에서 정말 그 우리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가 이제 추천이 됐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토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그 민주당에서조차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우려하는 건 저희가 또 비토권을 행사하면 또 다시 그 태도를 돌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개정안이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 네. 또 개정안을 진행하겠다. 좀 이런 또 그 입장을 민주당에서는 좀 내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좀 서로 네. 신뢰 관계에서 좀 대화 속에서 정말 원만한 공수처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대화 속에서 좀 접점을 찾아봤으면 이번 연말은 정말 좀 국회를 그런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국민들 그렇게 좀 상황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의 첫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